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작할게요. 우리가 법률행위 4페이지까지 했고 오늘 5페이지 반사회부터 들어갈게요. 자, 앞으로 가서 한번 법률행위 복습을 살짝 해볼게요.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입니다.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니까 당사자가 원한 대로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이게 법률 규정하고 다른 거죠. 법률 규정은 법이 정한 효과. 자, 종류 봐야 되고 요건 보고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해석. 첫 번째 종류.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요.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요. 이걸 단독행위, 홀로 단. 자, 취소합니다.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취소권, 해제권을 법률관계를 바로 형성시켜 버린다. 바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해서 이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 발생. 계약은 의사표시 2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 자, 성립 요건. 갑을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계약을 한 목적이 있겠죠. 그 다음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으로 일단 당사자에게 능력 2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판단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하나는 법률 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법률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자, 의사 능력이 있다. 행위 능력이 있다. 그러면 법률 행위는 유효예요. 그대로 효력 발생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의사 능력이 없어. 치매 노인. 그 사람은 아무런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한 공짜 할머니들한테 퍼뜨린 건물들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무효로 해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간 법률 행위는 무효. 이에 반해서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는 세 놈이 있어요. 어린 놈, 미성년자, 막 간 사람, 피성년 후견인. 그래도 조금은 정신이 있어. 피한정 후견인. 자, 이 세 사람들은 부모의 도움,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지 혼자 마음대로 계약을 못하고 부모 동의가 있어야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얘들이 취소하는 거예요. 부모나 지가.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민법에서 딱 3가지만 정하는데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자,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로 날려버려요. 그래서 소급 무효, 소급표가 있다 그래요. 그 다음 갑이 17살 을한테 팔았는데 취소하려는데 자기 아파트가 을이 이미 병한테 팔아 제꼈네요. 그러면 을을 상대로 취소하고 지 계약 상대방인 을을 상대로 갑은 취소하고 병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병 내가 취소했으니까요 돌려주세요 라고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설사 이놈이 선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후 법률행위 동내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예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 취소돼요. 절대 개념이기 때문에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가 있다. 자,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의사표시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가 일치. 또 아무런 문제,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가 없어야 유효가 돼요. 자, 이제 넘겨봐요. 목적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불능. 자, 시점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멸실했네. 원시적 불능.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졌어요. 자, 계약 체결할 때 이미 건물이 없죠? 그래서 이 매매는 바로 무효.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별 3개 외우시고, 이에 반해서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살아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후 멸실, 후발적 불능,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졌어요.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물은 있었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굳이 무효로 날리지 않아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 계약은 유효로 봐줍니다. 유효로. 자, 적법. 법은 종류가 2개 있어요. 99% 법 국민들 지켜 반드시 지키세요. 강행 규정. 이에 반해서 우리 계약법 파트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국민들 법은 A라고 돼 있지만 B로 해도 돼요. 이게 임의 규정.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그래서 계약법 파트는 법은 A라고 돼 있지만 우리 B로 갑시다. 이 특약 유효 배제할 수 있다. 자, 강행 규정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법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위반했다. 당연히 지키라고 만든 법을 안 지켰어. 법은 도와주지 않아요. 고생 연락에 했는데 아무런 효력을 습득하지 못하지.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무효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강행법규 위반 무효입니다. 그런데 강행법규를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보는 강행법규가 있더라. 위반했는데도 단속 처벌만 받을 뿐 법률행위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주는 규정을 단속 규정. 그러면 원칙 규정 위반 시 무효가 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효력 규정. 그래서 강행 규정은 위반 시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하고 위반해도 단속 처벌만 될 뿐 유효로 봐주는 단속 규정,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러면 단속 규정 대표 미등기 전매 행위에 따른 중간 생략 등기. 자, 머릿속으로 갑, 을, 병. 법은 을 너 갑한테 사서 병한테 팔 때는 네 앞으로 등기하고 병한테 등기 넘겨줘요. 그런데 을이 세금 등을 안 내려고 돈 좀 아끼려고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 이전 등기. 최초 매도인 최종 매수인 을은 중간놈. 갑에게서 병으로의 다이렉트 병 등기는 중간자인 을의 등기가 생략된 채 이루어진 등기에서 중간 생략 등기. 이거 병은 을로부터 돈 주고 샀죠? 매매라는 실체가 있으면 이거 유효로 봐줘요. 실체관계 부합 법리라고 해요. 등기 파트에서. 따라서 병 등기 유효.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법에 위반된 문제 있는 등기지만 유효인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 등기지만 유효. 그러면 등기가 유효면 이 매매도 법을 위반한 미등기 전매 매매 계약이지만 같이 유효로 맞춰줘야 돼요.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해당 법 규정을 법은 위반했는데도 매매 유효니까 이 법은 단속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법 규정은 위반해도 유효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됐죠? 자, 이제 다시 가요. 총칙은 법률 행위를 배웁니다. 법률 행위. 필수 요소 의사 표시, 이걸 2번째 배울 거고. 법률 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요. 대리제도. 법률 행위는 유효해야 되는데 무효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가 있어요. 법률 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날짜를 붙여요. 다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 첫 번째 본 게 종류, 단독 행위, 계약,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세 번째가 법률 행위의 목적. 마지막이 법률 행위의 해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계약 내용, 계약 목적 같은 말이에요. 너는 왜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니? 저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요. 매수인. 갑은 돈이 필요해요. 매매대금. 자, 목적. 이 계약 내용, 계약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교재는 없지만 실형
가능해야 되고 법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능하지 못하다 불능. 적법에서 중요한 게 단속 규정, 강행법 규정, 단속 규정.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여기서 2개. 반사회 법률행위. 그 다음에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 동네에서 2문제가 나오는데 2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야. 반사회 법률행위하고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는 해마다 나오고 불공정은 2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그래서 얘들이 불공정이 쉴 때 간혹 종류가 나오고 24회 때 나오고 올해 32회 때 나왔어요. 나올 때가 됐어. 5년이 넘으면 나올 때가 돼요. 나온 지 5년이 넘죠? 그럼 이제 슬슬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24회 나와서 지금 제가 5년 지난 때부터 이제 나올 때가 됐다 했거든. 드디어 나왔지. 8년 만에. 앞으로 5년 기다려야 돼요. 종료 안 나와. 단독행위 계약 안 나와. 앞으로 최소 5년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불능이나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단속 규정이 또 떴어. 이것도 거의 한 7, 8년 만에 떴어요. 올해 법률행위가 3문제 나왔어요. 원래 2문제인데 간혹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해요. 의사표시가 원래 2문제인데 올해 1문제 나왔어. 법률행위가 하나가 더 나와버렸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오차가 있어요. 우리 33회는 법률행위 2, 의사표시 2 이렇게 회복될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사회 불공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반사회를 죽으라고 하는 거야. 죽으라고. 지금 기초 쌓으니까 종류, 요건 이런 거 한 거지. 이제 반사회하고 불공정을 죽으라고 해요. 그래야 2문제를 맞죠. 법률행위 배정돼. 반사회. 반사회적 법률행위 줄여서 반사회 법률행위. 자, 법 조문을 한번 봅니다. 민법 제 103조라고 하고요. 제목이 반사회 질서, 사회 질서에 반한 법률행위예요.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어떤 법률행위는 그 효과 무효예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고생했지만 아무런 권리 의무를 취득 못한다는 얘기예요. 효력, 힘이 없다. 법에서 힘은 권리예요. 권리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어떤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 같아요.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사회 질서에 위반했대. 느낌이 어때요? 좋은 계약, 나쁜 계약? 나쁜 계약 같아. 사회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돼. 그런데 이 갑과 을이 한 계약이 사회 질서를 위반했대. 그러면은 법은 이놈들이 한 계약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효과는 사회 질서에 위반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줄여서 반사회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한 계약이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도대체 어떤 경우가 사회 질서에 위반했을까? 사회 질서라는 게 콕 특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두루뭉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불확정 일반 조항이에요. 이게 원래 법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의 씨앗이 줄어들지. 두루뭉실하면 서로 싸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법은 명확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건 명확하지 않아요. 사회 질서라는 게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라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왜 법은 명확하게 규정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단어를 썼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많은 법이 이거 하지마, 허가받고 음식 팔아요, 등기 넘길 때는 너 네 앞으로 등기 받고 병한테 넘겨. 그다음에 공법에서 수많은 규제 규정들이 있죠. 하지마가 정말 많아요. 공법 관련 파트에서. 근데 모든 사항을 법으로 적을 수가 없어. 법전이 이렇게 두껍다겠죠. 그래도 공백이 발생해요.
그런데 어떤 계약을 보니까 분명히 나쁜 계약 같아. 그런데 이 나쁜 계약을 규제하는 법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야겠는데 법이 없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인데 법이 없어. 그럴 때 이걸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조문이 이거예요. 구체적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당신 계약은 무효입니다.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민법 103조. 당신 계약은 사실질서 위반이야. 반사회야.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나온 법조문이 민법 103조 반사회 법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항을 법으로 다 규정을 못하니까 법의 공백을 커버하기 위해 등장한 일반 조항이라고 해요. 자,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고생했어요. 시험에 안 나온 거 듣느라고. 그래서 두루뭉실 일반 조항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일까? 내가 보기에는 반사회인데 또 얘가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결국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냐 아니냐는 누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 대통령이 결정해요? 대법원이 결정해요. 대법원이 왕이에요. 앞으로 대법원이 왕이다 생각하시고 민법 공부하세요. 대법원이 이 계약을 보고 그거 반사회야. 그건 반사회. 대법원이 어떤 계약에 대해서 반사회, 사회질서 위반 계약으로 본 케이스들. 두 번째, 아니 내가 볼 때는 나쁜 계약이어서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될 것 같은데 대법관이 지는 아니래. 지는 아니래. 내 마음하고 대법관 마음이 일치하는 게 많을까요? 분리되는 게 많을까요? 아니, 자, 내 마음하고 대법원의 결론이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판례를 볼 텐데 일치하는 게 많을까? 불일치한 게 많을까? 일치한 게 많아. 일치하는 게 많아. 즉 내가 대법관이야. 왜? 법은 상식이에요. 상식에 맞는 판결이 떨어져요. 따라서 내 마음하고 대법원 결론하고 대부분 많이 일치해. 근데 간혹 내 마음하고 대법관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판례들이 있어요. 자, 그래도 내 마음을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무조건 대법원이 왕이야. 시험 보려면.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나쁜 기억이요. 반사회로 봐야 돼. 근데 대법원이 반사회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반사를 안 봤다. 그래서 대법원이 여기는 판례가 나오는데 조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대법원이 어떤 법률행위 계약에 대해서 그 반사입니다. 이렇게 본 케이스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반사인데 우리 대법원이 그 반사 아니에요. 라고 본 케이스들.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할 게 구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반사회 효과. 반사회 법률행위는 법조문 무효죠. 반사회 효과.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해요. 반사에 해당됐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반사에서 배울 게 부동산 이중 매매예요.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팔고 그럼 을한테 소유권 넘겨줘야겠죠. 근데 갑이 또 병한테 팔아버려요. 이게 부동산을 이중으로 팔았다. 부동산 이중 매매 동네예요. 이중 매매가 반사회 동네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반사회는 해마다 나오는데 왜 해마다 나오느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공부할 게 약 20개가 넘어요. 지문이. 그중 5개씩 나오니까 해마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올 게 너무 많아요. 다 합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2개예요.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케이스, 반사로 보지 않은 케이스. 이 2개. 그 다음에 효과 무효와 관련돼서 이중매매는 약 4,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28회 때 나와서 제가 찍었어. 올해 나온다고. 32회 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중매매 올해 나옵니다. 나왔어.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올지는 기출을 분석해요. 우리 선생이. 그래서 나올 때가 됐어. 3년, 4년. 텀으로 나온 놈이 있고 해마다 나온 놈이 있고.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마지막 특강 시간에 얘기를 해줘요. 이게 나온 지가 약 3년 5년 지났기 때문에 올해 나올 수 있다. 제가 80%가 적중률이 있어요. 종료 올해 나올 겁니다. 나온 지 지금 8년 차라 나왔고요. 저거 이제 나올 수도 있다고 이중매매 제가 단언을 했어. 작년에 이쪽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반산 해마다 나오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중매매가 나온다. 이중매매. 왜? 나올 때가 됐거든. 4년 차 됐으니까. 올해 안 나왔으면 내년엔 무조건 나오지. 5주년 기념이라는 게 있어. 5주년. 10주년 기념하고 5주년 기념은 잘 봐야 돼. 그래서 4년부터 조심해야지. 대비해야지. 발동거래해야지. 3년 차부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나올 거다 했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 31회 때. 무조건 나오지. 나왔어. 그래서 그러면 33회는 어디가 나온다? 다시 여기가 나와요. 반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효과. 올해는 이제 33 여기가 나오죠. 왜? 이중매매는 연타로는 잘 안 나와요. 물론 당연히 해야지. 하긴 하는데 여기를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작년도 여기 다 했지. 다 하고 그래도 이중매매를 더 잘 보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보느냐 안 보느냐. 오늘 입문 때는 양거래 1번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케이스들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이제 위에 두 번째만 봅니다. 반사회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항상 행위시예요. 법은 행위시법을 적용해요. 마찬가지. 어떤 계약이 반사회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이야. 시점. 계약할 때 기준이에요. 계약할 때를 법률 행위 성립 당시라고 해요. 법률 행위가 계약이죠.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반사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5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3년이 지났어요. 이때 법원에 소송이 문제가 됐어요. 이제 자 5월 1자 3년 전이에요. 3년 전 계약 체결할 때는 반사회가 아니었어.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대법관이 보니까 이 계약이 현재 보니까 반사회야. 계약할 때 갑과 을이 계약할 때는 반사회적 행동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3년이 흐르면서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나쁜 계약이네. 반사회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가치관은 변하거든. 예전에 후처 그거 괜찮았잖아요. 위법이 아니었잖아. 첫 계약이. 근데 지금은 첫 계약 위법이지. 대한민국 생긴 이후로는. 이지호 시대 때는 괜찮았어요. 이와 같이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할 때는 아니었는데 현재는 반사에 해당될 수도 있고, 계약 체결할 때는 반사했는데 현재는 아닐 수도 있어. 간통죄.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반사였지만 형사범죄니까 지금은 죄라는 게 없어져 버렸잖아. 그럼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할 때하고 현재 시점하고 이와 같이 불일치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냐가 문제돼. 항상 행동할 때야. 현재 아니에요. 행동할 때. 따라서 계약할 때 기준으로 무조건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 반사회가 아니었다면 현재 반사회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반사회 아닌 거예요. 계약할 때 반사회였다면 현재 반사회가 아니라도 반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5월 1일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세트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사실을 알았는지 계약 체결 당시,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약 체결 당시, 현재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 교재는 없지만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즉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 얘가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몇 군데 그대로 또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항상 법률행위 성립 당시 외워요.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한글로 이룰성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한자로도 나오고 한글로도 나와요. 요즘은 한글로 많이 나와요 교수들이. 그래서 이거 별 3개예요. 세트라. 앞으로 제가 세트하면 세트가 뭐냐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에서도 같은 법리로 밀어버리면 된다. 그걸 제가 세트라는 표현을 써요. 세트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럼 반사회에 해당하는지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어느 시점 기준 판단 기준 시점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러면 불능도 소유권 이전 채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야. 계약 체결 당시 기준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날라갔죠. 계약 체결할 때 없었죠.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는 멀쩡했는데 그 후 날라갔죠. 후발적 불능. 기준 시점이 계약 체결 당시였어. 그래서 항상 그림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흑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불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도 그냥 이론으로 교재에서 기본서에서 보지 말고 제가 설명할 때 계약 체결 전에 건물 꼴랑지 그리고 멸실, 계약 체결한 후 건물 꼬랑지인가? 멸실, 돼지꼬리. 이 그림이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돼.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아하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 그 전에 이미 날라갔다고 전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했는데 계약 체결한 후 날라갔다고 후발적 불능. 이게 내 영상 머릿속 포토 영상으로 잡혀야 돼요. 그러면 민법이 할만해져. 그래서 제가 흑판에 그래서 설명할 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자 이제 반사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계약을 보니까 내가 볼 때 나쁜 놈 같아. 나쁜 놈. 그러면 반사회예요. 내가 봤을 때 나쁜 놈이야. 그러면 해당 법률행위는 반사회예요. 자 봅니다. 첩계약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첩계약, 불륜계약 바람 피면 돼? 안 돼? 된다고요? 바람 펴도 된다고? 불륜계약을 통한 증여계약 첩한테 한 증여 바람 피면 안 되겠죠. 그럼 대법원 이 첩계약, 불륜계약에 따른 증여계약을 반사회로 봤을까? 안 봤을까? 대법원이 봤겠지. 내 마인드하고 대법관 마인드가 일치해요. 여기는 첩계약 바람 피면 안 되지. 첩들이면 안 되지. 그러면 대법원도 이거 반사회로 받겠네. 반사 해당. 이해돼. 여기는 이해만 하면 돼요. 두 번째,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계약은 거의 다 반사회로 가요. 자, 공무원이 청탁받고 그 대가로 돈 받기로 했네. 자, 느껴봐. 공무원이 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뇌물죄지, 형사범죄. 반사야, 반사야. 공무원 밑줄. 여기는 키워드 작업할 거예요. 첩계약 3글자의 밑줄, 공무원 밑줄. 그다음 두 번째, 법원이나 경찰, 검찰 가서 허위 진술해주는 허위 진술. 돈을 받든 안 받든 허위 진술. 경찰서 가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따라서 허위 진술 대가로 돈 받기로 하는 약정 계약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 위증죄, 위증. 반사회야. 허위 동그라미. 허위 진술. 거기만 밑줄. 4글자만 밑줄하는 거. 나머지는 눈으로 읽고. 단어 공부하자겠어. 그다음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 받을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했대. 두 번째, 여러 개 보험계약 한 10개 해가지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했대요. 느껴봐. 어떤 놈이야 이놈이? 보험 사기꾼이지. 보험 사기꾼. 그러면 어디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일단 두 번째 쉬운 거. 보험금을 부정 취득 밑줄. 얘가 밑줄 들어. 이 단어 보고 나쁜 놈이네. 보험 사기꾼이네.
대부분이 반사회로 받겠네. 그다음 보험사고를 가장한다는 게 거짓이잖아요. 일부러 사고도 안 났으면서 사고 난 것처럼 짰단 얘기지. 그건 나쁜 짓거리지. 그래서 보험사고 가장 여기다 밑줄 긋는 거예요. 이 단어가 보이면 느껴. 나쁜 놈, 보험사기꾼. 형사범죄가 되면 대부분이 반사회로 거의 봅니다. 반사회. 그 다음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송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 자, 형사사건에서 송공보수 이게 뭐냐? 여러분 다 아실 거야. 구속될 것 같은데 제발 구속 좀 안 되게. 요즘같이 추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교도소가 재벌 깨서.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10억 주세요. 주세요도 아니야. 10억 줄게 그래. 먼저 그쪽에서 해요. 구속 안 되면 10억 콜. 전화해서 야 구속영장 치지 마. 정관을 동원해요. 정관. 그다음 실형 말고 집행유예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 추운 겨울에 저 교도소 살기 싫어요. 실형 말고 집행유예 10억 드릴게요. 집행유예로 나오면 이게 형사사건에서 성공하면 구속 안 되고 실형 안 떨어지면 돈 드릴게. 이게 송공보수약정이라고요. 이게 그동안 해왔다 안 해왔다? 해왔다.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해왔어요. 변호사들 이걸로 돈 벌어요. 우리나라는 돈 있는 사람이 꽤 돼요. 그래서 매덕이 껌값인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구속 안 되면 집행유예 받으면 실형 안 받으면 돈 드릴게요. 이거 그동안 해왔는데 2015년도에 대부분이 이거 반사회로 봐버렸어. 2015년도 몇 년 안 됐죠? 형사사건 송공보수약정 반사회입니다. 하지 마세요. 반사를 보면 무효. 송공보수 주세요. 성공했으니까 채권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야. 반사를 받던 얘기는 해도 채권 없어. 못 받아요. 따라서 형사사건 송공보수약정은 반사입니다. 반사. 이것 때문에 정관이 작동하더라. 정관예우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사를 봐서 가급적 정관예우 좀 없애보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 판례. 아주 좋은 판례죠. 제가 15년간 공직에 있다가 변호사로 2015년도에 로펌에 스카웃돼서 들어갔어. 저도 정관이에요. 저는 민사정관이야. 저는 민사 쪽으로 계약 쪽으로 업무를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 변호사로 있었어요. 15년. 저는 형사사건을 해본 적이 없어.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계약 업무만 해서 변호사로서 국가소송 수행을 했어요. 국가. 그다음에 나와서도 민사사건만 했어요. 왜? 제 전문영이 그쪽이니까. 요즘 변호사는 전문영역으로 가거든요. 근데 15년도에 제가 로펌에 왔다는 얘기지. 그때 이 판결이 떨어진 거야. 난리 났어요. 저야 상관없어. 저는 형사사건 안 하니까. 동료 변호사들이 우리 펌이 10대 로펌이었는데 변호사 150명이었어. 형사사건 주 변호사인데 정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좀 유명해.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난리가 났어. 아니 이 대법관 누구야? 지는 나와서 변호사 안 하는가? 왜 이따 이 판결을 내렸지?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멘붕에 빠졌어요. 왜? 이걸로 형사사건 돈 많이 벌거든 변호사들이. 정관이 작동하고. 그래서 그때 변호사학회가 멘붕에 빠졌어. 그러면 그 후 15년이 이 판결이 나온 후 형사사건 송공보수가 없어졌을까요? 생각해봐. 절대 안 없어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해요. 하지만 쉽게 이게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봐요. 추측을.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좋은 판례예요. 이거 정관예우정 없애보자는 결단하에 내린 정말 그 대법관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형사사건 송공보수약정 반사. 그러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서 받는 송공보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20억 가치를 승소해주면 그중 20%는 나에게 주세요. 이게 민사사건 송공보수도 많아요.
민사 사건에서 성공하면 그 가액에 내가 이긴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10% 또는 5% 주세요. 만약 100억짜리에서 5%만 받아도 5억이잖아. 민사 사건도 성공 보수가 있어. 이거 반사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형사 사건 성공 보수만 반사로 봤어. 그래서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에서 받는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에 아니에요. 그건 1월 달에 하면 돼. 1월 달에. 그래서 형사에 동그라면 거야. 반드시 형사 사건 형사가 들어가야 돼. 민사가 들어가 버리면 결론이 반사회가 아닌 걸로 가는 거예요. 민사는 반사 아니에요. 성공 보수. 민사는 지금도 합니다. 근데 형사는 반사로 봐서 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이혼하지 맙시다라고 각서 쓰고 결혼했어요. 서로 각서 썼지. 남편도 부인도. 근데 살다 보니까 남편이 개차반이야. 그래서 부인이 이혼해 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각서를 딱 넣어. 당신 이혼하지 않기로 우리 서로 약속했잖아. 각서 계약이에요. 함부로 각서를 남발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거 계약이야. 뭐 새벽 3시에 오면 20만 원 줄게. 외박하면 100만 원 줄게. 절대 늦지 않을게. 그래 각서 쓴 남자들이 있죠. 그거 돈 안 줬죠? 소송 걸어. 다 받아낼 수 있어. 그거 계약 위반. 각서도 계약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계약했잖아. 이혼 못 돼. 그래서 부인이 소송 건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이 비록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서로 있지만 살다 보면 이혼해야지. 이 각서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이건 국도로 제한하는 계약이다 해가지고 반사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유를 생각해야 돼. 왜 이게 반사회로 봤느냐. 대법원이 개인의 자유를 국도로 제한해서. 아니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우리 현재 4사람 중 1사람이 이혼하나? 5사람 중 1사람이 이혼하죠. 이혼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 각서가.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국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다음 도박. 우리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줘요. 왜 빌려줬느냐? 이놈이 도박하는데 필요하대. 그 사실 알면서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이에요. 즉 돈을 빌려줄 때 알았어. 저놈이 내가 빌려준 1억을 가지고 도박 정선에 간다는 걸. 또는 하우스 가서 샷다를 한다든지 카드를 돌리다든지 알면서 빌려준 계약. 자, 도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도박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예요. 도박 나오면 반사회.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케이스는 내 마음하고 대법관의 마음이 일치해요. 첫 계약 나쁜 놈 바람피면 안 되지. 반사회로 봤지. 내 마음하고 대법원 결론이 같아. 그러니까 애울 필요가 없어. 내 느낌이 대부분 결론이니까. 그 다음 공무원 돈 받으면 안 되지. 나쁜 놈 반사회. 허위 진술 거짓 진술하면 안 되지. 경찰서 가서 나쁜 놈 반사회. 보험 사기꾼 나쁜 놈 반사회. 이건 외워야 돼.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회. 민사는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아이고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뭐. 혼자 사는 게 편한데. 그죠? 반사회. 개인의 자유를 국도로 제한. 이유를 통해서 이건 해야 돼. 개인의 자유를 국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그다음에 도박 나오면 도박하면 안 되겠지. 반사회. 그러면 이걸 우리 시험에 이게 다 2번, 3번 이상씩 나온 애들이에요. 저는 가장 잘 나온 애들 위주로 먼저 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 단어 보고 공무원 돈 받았다고 반사회. 허위 진술을 보는 거야. 허위 진술하면 안 되지. 반사회. 보험 사기꾼이네. 반사로 받겠네. 대법원이. 형사사건 이거 반사로 봤어. 도박 반사회. 됐죠? 됐어요. 그래서 밑줄 잘 그어놓고 전체 그래서 제가 밑줄 치지 말란 얘기요. 단어에 밑줄 치고 나머지는 눈으로 읽고 한 문장을 읽고 거기서 중심 단어를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밑줄을 쳐놔야 돼. 평소에.
그러면 시험 지문 읽다가 거기다 밑줄 동그라미를 딱 하고 그렇지 이 단어가 나오면 결론이 생각나도록 계속 훈련해야 돼요. 결국 공부는 단어 공부예요. 단어 공부. 문장 공부가 아니야.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단어를. 문장 2줄짜리 문장을 어떻게 외울 거예요? 못 외워요. 단어만 외우면 돼. 탁탁탁.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중심 단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공부하면 돼요. 법 공부 별거 없어요. 단어 공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우리 대부분이 반사에 아니라고 본 건 1월 달에 할 거고 자 반사 효과 여기를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법률행위 동네예요. 법률행위 동네. 갑을 매매. 그런데 이 매매가 반사회 법률행위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반사이면 이 매매 무효겠죠. 자, 이 무효는 을이 만약 병한테 또 거래를 했다. 제3자. 문제된 계약 반사회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 이 계약으로부터 새로 거래했던 놈은 다 병부터는 제3자라고 해요. 아까 우리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게 계약 당사자예요. 문제된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갑과 을. 둘 중 어느 한 놈으로부터 새로운 거래를 했던 놈, 이 병인 이제 제3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갑은 자기 아파트가 뭐 병한테 가 있다는 얘기지. 우리 제한능력 취소 생각하면 돼요. 갑은 결국 병을 찾아가야 돼. 자기 아파트가 얘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반사회 무효로 병은 이와 같은 반사의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선의의 3자라고 해요. 이 갑은 반사회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찍어봐요. 반사회 무효로 선의의 제3자 병에게 갑은 이 병에게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어요. 자 이후 지금 반사에는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이걸 그래서 외워야 돼.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예요. 법률행위 동네 우리 첫 번째 배우는 동네가 지금 법률행위 동네예요. 민법 총칙은 동네가 되게 중요해요. 동네만 정확히 알면 많은 게 해결이 돼요. 법률행위 동네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교재 순서상 강행규정 위반 무효 다 세트란 얘기예요. 어떤 매매계약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이거나 반사회에 해당돼서 무효이거나 조금 이따 배울 불공정 법률행위도 반사회예요. 그걸 법조문이 있을 뿐이야. 불공정으로 무효가 되거나 혹시나 거래가 투여해서 병이라는 3자가 나타났을 때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강행법규 위반 이 무효를 가지고 갑은 제3자 병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든 모르고 샀든 선의 악의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예요. 알았든 몰랐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되는 거예요. 다 무효. 병이 정한테 팔고 정이 A한테 팔고 이대로 100사람의 거래가 됐다고 해봐요. 100사람한테 다 무효예요. 무서운 무효예요. 이게 무효의 원칙이에요. 무효는 모든 3자에게 이 세상 우주까지 무효예요. 우주까지. 여기만 무효가 아니라 무한대로 뻗어나가. 우주까지.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절대.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3자에게 무효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한 능력이 들어가면 그림이 똑같아진다. 제한 능력은 취소죠.
지금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불공정 무효. 무효 3개.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은 취소 사유죠. 이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동네는 무슨 동네? 법률행위 동네예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거래가 병이라는 제3자에게 트였을 때 이 무효 취소로 갑은 선이든 악이든 모든 3자에게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시험이 이게 나온다는 얘기.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쳐요. 있어. 이게 왜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가 헷갈리냐. 나중에 헷갈려. 왜 헷갈리느냐. 지금은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지만 조금 있다가 의사표시 동네는 제3자가 선이라면 이 무효 취소로 대항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거하고 헷갈려 버려. 순간 우리 민법은 선의 3자는 보호를 좀 해주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도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뜨면 순간적으로 실수해버려. 하도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를 많이 봐서 이 동네도 그 동네인 줄 알고 실수가 벌어져. 실수를 안 하려면 이 무효 취소 사유가 뭔지,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인지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인지 중심을 꽉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공식대로 움직여야 돼. 공식대로. 내 주관이 개입되면 안 돼. 몰랐다고? 넌 좀 보호해줘야겠네. 너 임마 대응하지 마. 모르는 사람한테. 내 주관이 개입되면 안 돼. 공식대로. 강행법규 위반 무효,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제한능력 취소. 이건 법률행위 동네구나.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절대라는 말은 모든 3자에게 다 무효 취소된다. 따라서 이 무효 취소로 손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절대적으로 무효 취소되니까 대항할 수 있어야지. 이게 시험이 아주 잘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효과에서는 반사회 법률행위는 무효 법조문. 자, 두 번째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 시험 기출 그대로예요.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줄여 반사회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따로 끝내야 돼.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 지문은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냥 있다 없다 들이대나. 그럼 내가 판단해야 돼. 이게 있는지 없는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어떻게 판단한다. 이유를 통해서 판단해야 돼. 자, 반사회 무효, 반사회, 불공정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구나. 절대적 무효. 따라서 모든 3자에게 무효되는구나. 따라서 이놈이 선이라 하더라도 이놈한테 무효로 대항할 수 있겠구나. 이 지문을 온전하게 내 걸로 해결하려면 괄호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머릿속에서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풀어가야 돼. 단순히 반사회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어. 이렇게 외웠어. 며칠 지나면 대항할 수 있었더라 없었더라 헷갈려요. 왜? 우리는 민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개론도 해야지, 공법도 해야지, 공시법도 해야지. 과목이 너무 많아. 중개사법도. 외운 것은 당연히 헷갈리게 돼 있어. 왜? 외울 게 너무 많거든. 민법만큼은 덜 외우고 해야 돼요. 그 덜 외운다는 게 뭐냐? 단순 암기하지 말란 얘기야. 자꾸 민법은 머리를 써야 돼. 이게 2차 과목하고 다른 점이에요. 민법은 풀어가야 돼. 풀어간다는 건 이유를 통해서 외우라는 얘기. 이유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제가 말미에 괄호 열고 닫아요. 그건 우리 시험 지문에 뜨지 않아. 내 머릿속에서 풀어가야 할 내용이에요. 이 판례의 결론에 대한 이유야. 이유. 제가 입문 시간에 얘기했죠.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풀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기억력이 오래가요.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서 반사회 무효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구나.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해야 돼. 법률행위 동네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따라서 모든 3자,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처음에는 이 작업이 시간이 좀 걸려. 하지만 이게 숙달되면 금방 머리가 돌아버려. 절대적무효 바로 떠올라. 반사무효, 절대적무효. 그래서 훈련해야 돼. 훈련. 처음에는 생각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반사회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 절대적 무효. 선의서 대항할 수 있지. 단순히 반사회 무효는 선의서 3자 대항할 수 있어. 이거보다 얼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귀찮아하시는 분이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이겨. 이 공부 방법이 결국에는 이겨. 단순 암기보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 거야. 시험이 80문제예요. 2차는 120문제죠. 특히 학개론, 민법 80문제 지문이 200개, 400개잖아요.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걸 풀려면 단순히 외워서는 절대 생각 안 나. 단순 암기 생각날 것 같아. 시험장 그 극도의 긴장감에서 생각 안 나. 오롯이 내게 된 것만 OX가 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내게 돼야지 대충 외워서는 막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많잖아. 그건 내게 안 됐다는 얘기야. 제대로 이해가 되면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제대로 이해해야 돼. 그러려면 이유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는 훈련을 해요. 지금은 이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나중 시간이 훈련 정도에 따라 훨씬 시간도 절약해지고 바로 떠올라. 반사의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대항할 수 있지. 절대니까. 시간이 훈련 정도에 따라 금방 가. 그러니까 계속 이유를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별 3개 들어간다는 얘기지. 반사의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한능력 취소도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절대적 취소니까. 그래서 제한능력은 법률행위능력,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거야. 분명히 여기서 배웠어.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놈. 즉 제한능력은 법률행위 동네인 거예요. 동네를 파게 돼. 동네를.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 취소. 따라서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이놈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별 3개. 별 3개. 이런 걸 확실히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케이. 10분간 쉬고 불공정 갈게요.